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얘기해봐야겠죠. 어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4만 명 더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코로나 종식이 더 멀어지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4만 명이나 더 있다니요? 일단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 그래서 이제 네. 매년 이제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혈액을 모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1,500명 대상으로 이제 혈액이 모아진 거를 이제 여기를 이제 그 혈액에서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예. 이제 0.1% 정도의 양성을 보였다. 아, 항체율이? 예, 그러니까 1,500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아마 양성인데, 그걸 이제 전체 인구수로 이제 대비를 해보면 이제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추가 감염이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12,000명 이 이제 확진이 됐죠. 그리고 전체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 5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한 4만 명은 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한 가지 한계는 이제 좀 검체수가 좀 적어요. 1,500명 중에서 양성자가 딱 1명 나왔으니까 이게 숫자가 좀 적으니까 요거를 일반화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검체를 확보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할 거는 같습니다. 아니, 예전에 스웨덴이었던가요? 그 항체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방역을 너무 세게 하지 않고 항체를 높이자, 뭐 이런 나라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자연 면역에 의해서 한번 이제 집단 면역을 갖춰보자, 이런 이론인데요. 네. 네, 스웨덴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한 6.7%밖에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실제 확진자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6.7%면 저희가 보통 이제 집단 면역의 형성도를 60%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 10배 이상 감염이 돼야 이제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스웨덴도 상당히 좌절했었던 그런 결과였긴 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도 있지만, 이제 곧 탈출하겠지, 이제 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먹거든요. 네. 그러나 아직 뭐 백신도 나오지는 않았고 항체율도 0.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네. 더 갑갑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체율이 낮은 것 자체는 우리나라 그만큼 이제 확진자를 많이 안 만들었다, 또는 감염자를 많이 안 만들었다는 이제 방역을 잘했다는 얘기도 되긴 되지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집단 면역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더 많은 감염자가 생기든지 아니면 네.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빨리 맞춰야 그걸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나오는 걸 더 기다리게 하는 상황을 이제 만들게 된 것도 된 거죠, 이 결과는요. 그러면 항체가 한번 생기면 그때부터는 안 걸립니까? 사실 그 부분이 아직 이제 명확지 않은데요. 아, 그것마저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제 연구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제 걸린 사람에서 이제 항체 중에서도 정말 그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항체를 중화항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연구 보면 중화항체는 다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일부 중국 연구를 보면 이제 무증상 아주 가볍게 앓은 사람은 그 중화항체가 2개월이면 사라진다, 뭐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논문마다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 중화항체가 얼마나 갈지, 또 얼마나 높게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확진자들 대상으로 연구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한 번 걸린 사람이 몇 년 정도 안 걸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한 번 걸렸던 분이 쾌차를 하셔도 네.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평생 뭐 면역이 된다, 이렇게는 아닐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메르스 때 생각을 하면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안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또 코로나19는 또 메르스와는 또 다른 바이러스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얼핏 들은 게 코로나19는 계속 바뀐다고요? 네, 조금씩 유전적 변이를 이제 계속 네.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확진된 사람이 다시 걸리게 할 정도의 유전자 변이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변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제 이런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추적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예. 아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거는 백신이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백신 개발에 이제 자금도 투여하고, 우리나라도 물론 그러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개발 단계를 보게 되면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영국이랑 미국, 중국이 좀 빨리 만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뭐 이제 뭐 시제품 생산까지, 그러니까 3단계 연구 마무리를 10월이면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도 10월. 얘기도 하고 있고, 미국은 올해 말, 뭐 중국도 올해 말이면 일단은 이제 출시 직전에 연구까지 마칠 수 있겠다. 그래서 국가마다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국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국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올해 말까지만 좀 버텨보면은
좀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네요.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백신의 효과가 좋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네네. 또 백신의 효과가 아주 좋으면야 아무 고민 없이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겠지만 백신의 효과가 되게 애매하게 나오면 또 이제 상황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뭐 백신의 효과가 50%밖에 안 된다라고 네네. 나온다든지 아니면 백신의 효과는 50%인데 그게 뭐 1년밖에 안 간다. 네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 50% 되고 1년밖에 안 가는 백신을 또 전 국민한테 맞힐 거냐 안 맞힐 거냐를 또 고민하는 상황도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그 효과 그리고 얼마나 오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19가 고약한 게 어떤 병인지도 모르겠고 네. 얼만큼의 변이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다 보니 백신도 처음 하는 것이고 네. 항체도 얼만큼 가는지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불확실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감이 정말 커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백신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뭐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백신이 성공할 건가 아닐 건가에 대한 대비. 우리나라 백신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내년 여름이나 이제 내년 후반기가 돼야 백신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전에 이미 나온 백신들 외국에서 나온 백신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제 갖다가 쓸 건가 말 건가. 네. 또 갖다가 쓰려면 얼마나 그 부분에서 더 그 회사들 투자할 건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어서 지금 뭐 이제 방역 당국이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이 시나리오를 짜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종류의 시나리오를 짜봐야 되겠네요. 네.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종식이라는 거 가능은 하겠죠? 가능하기를 가능하다고 해주세요. 말이라도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몇 가지 정말 조건들이 이상적으로 맞으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효과도 지속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전 국민에게 이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종식이 점차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우려가 될지 아니면 뭐 나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플루엔자가 뭐 2009년에 신종플루도 유행을 하고 나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매년 겨울마다 이제 그 인플루엔자 유행을 하면서 토착화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코로나19도 토착화되는 바이러스가 돼서 매년 겨울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로 남을 수도 있고 또 백신 효과가 길지 않으면 매년 우리 독감 예방종 맞는 것처럼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질환 감염병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하고 앞으로의 그런 종식에 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토착화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서서히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를 감기의 일종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감기의 일종으로 이제 토착화가 되면 감기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좀 심각한 감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독감보다 사망률이 한 10배,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국가마다 뭐 100배까지 올라간 국가들도 사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취약군들, 그러니까 고위험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하느냐가 중요한지 그런 이제 호흡기 감염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계획들도 이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감기는 치료약이 없다. 네. 그냥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키면서 면역력을 높여서 그걸 이제 극복해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기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눈앞에 딱 펼쳐져 버리니까 야 진짜 이게 감기라는 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 물론 코로나는 뭐 훨씬 더 심각한 것이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의료계는 그럼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의료계 준비는 그러니까 2차 대유행이 혹시 생기게 되면 이제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작용할 거니까 그걸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로나19랑 독감이 같이 유행을 하게 되면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환자들을 감별하는 데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러네요. 특히 이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들이 이런 환자들을 안심하고 진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1차 의료기관들이 이런 환자들을 안심하면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 독감 환자로 인한 합병증을 가진 그런 그래서 뭐 중환자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들이 겹쳤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의료 측에 부담을 주니까 중환자 의료 체계도 정비를 해서 겨울철에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확충을 하고 중환자 인력들도 좀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 지금 오히려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다음 유행할 수 있는 2차 대유행뿐만 아니라 겨울철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는 병상이 좀 네. 부족한 상황이라고 네. 그래서 조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 숫자를 조금 줄여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러니까 퇴원 기준,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퇴원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요. 그래서 네. 퇴원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지난주에 결정이 돼서 퇴원을 빨리 시키고 있어서 병상 확보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좀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병상 준비에 대한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일단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규모일 때는 어느 정도의 병상을 확보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별 그런 준비 상황들도 계속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거는 간단하면서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하시고 손 잘 쓰셔야 되고 네. 또 뭐 있죠? 일단 현재 이제 집단 발병이 주로 이제 마스크 착용하기 힘든 데서 발생을 하니까 집단 네. 발병이 가능한 그런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은 철저히 이제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가족의 건강 또 친구들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